요게 전부고요. 네. 요게 스캐너랑 연결해서 송신하는 이 허브고요. 얘가 이제 배터리인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세 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깜빡깜빡거리잖아요. 여러분 충전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이게 불이 완전히 그냥 점등이 된 상태로 이게 충전이 다 된 거거든요. 그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거 하나로 꼽아서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스캔을 했을 때 총 1시간 정도까지 들어가요. 하나 더. 그리고 이런 게 좀 충전이 좀 여의치 않을 때는 이걸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여기 뒤에 꼽는 단자가 있어요. 꼽으셔서 이걸 꼽으시면은 얘는 이제 유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충전이 아직 안 돼서 지금 꼽아갖고 안 됐으니까 유선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빼시고 이렇게 꼽아주시면 되고요. 뒤에 전원 버튼 있어서 한 3초 정도 눌러주시면 전원 들어옵니다. 어디에 버튼이 있어요? 여기 저 버튼 있어요. 아, 네. 그거 3초 눌러요? 네, 한 3초 정도 누르면 찡 하면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 허브랑 이 배터리 뒤에 충전되는 그 충전 단자는 똑같아요. 네. 그 구분 없이 그냥 저 두 개 똑같이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네. 유선 배터리는 여기 들어가게 되고, 네. 컴퓨터랑 연결해 주는 거는 허브 뒤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 얘가 3.0 단자라서 예. 항상 뭐 3.0에만 꼽아주시면 돼요. 2.0에 꼽으시면 잘 안 돌아가요. 꼽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시작하실 때는 매듭 링크 써주시면 돼요. 네. 클릭해 주시면 일단은 제가 아까 만드셨던 제 아이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결된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기분이랑. 예.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케이스들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 대시보드 있잖아요. 대시보드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 스캐너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된 스캐너가 어떤 스캐너인지, 그리고 얼마나 사용했는지, 뭐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이제 스캐너의 초점을 맞춰주는 건데, 그게 이제 14일마다 한 번씩 돼야 되거든요. 네. 여기 캘리브레이션 피어리드가 14일이잖아요. 14일마다 여기서 알림을 알아서 줄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해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저장된 데이터들이 클라우드에 저장되다 보니까 네.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직영되는 게 1기가인데 이제 한 달에 한 0.99달러? 한 1,200원 정도 내면은 10테라바이트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요. 이제 그거는 이제 사용자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1,200원이 내기 싫다 하면은 차라리 뭐 외장하드를 사고 보다 데이터를 계속 빼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몇 케이스가 지금 주문이 들어갔는지, 몇 케이스 주문이 상대 거래 기공사에서 받았는지, 몇 케이스가 배송 중인지, 몇 케이스가 완료됐는지, 뭐 어떤 케이스를 주로 했는지 이렇게 막 통계를 보여주는 거라서 뭐 딱히 엄청 체크하실 일은 많이 없을 거예요, 이 페이지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케이스 박스인데, 케이스 박스에 나와 있는 것들이 내가 만들어서 케이스를 만들어서 이제 스캔을 뜬 데이터들이 여기에 저장되는 건데 여기서 뉴 케이스를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제 환자 이름이랑 케이스 이름을 쓰라고 나오는데, 보통 케이스 이름은 따로 안 쓰고요. 환자 이름에다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케이스 번호에다가 이제 차트 번호 같은 거 입력을 해주세요. 지금은 테스트로 입력을 할게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 스캔을 눌러주시면 다음 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페이지가 이제 치과에서 기공물 의뢰할 때 보내는 기공 의뢰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기공 의뢰서처럼 뭐 몇 번 치아인지 치아 선택하고, 뭐 크라운이면 크라운, 뭐 파닉이면 파닉, 아니면 뭐 어버트먼트면 어버트먼트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조정하는 거는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뭐 메모를 남겨서 쓸 수 있나요? 그래서? 아, 조정은 나중에 교정 방식장. 교정이요. 네. 교정에 대한 뭐 메모를 남기고 싶으시면은 나중에 주문을 할 때 메모 칸이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따로 남겨주시면 돼요. 남기시고 그 다음에는 뭐 어떤 거를 할 건지, 그래서 템포러리 선택해 주시고,
마테리얼 같은 경우는 뭐 PMMA 할 건지 3D 프린트 뽑을 건지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쉐이드 같은 경우는 뭐 시작 전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쉐이드 같은 경우는 나와 있으면 쉐이드 선택해 주셔도 되고 안 나왔으면 넌 쉐이드로 그냥 진행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선택이 완료돼야 주문이 되니까 여기까지 선택 다 완료해 주시고 스캔 눌러주시면 스캔을 위한 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처음 구동하는 장비라서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한데 지금 한번 해놓으면은 14일 주기로 이제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알람이 이제 그 시스템 데스크에서 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옆에 보시면 이게 지금 스캐너에 대한 정보거든요. 스캐너가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나오는 거고요. 캘리브레이션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게 캘리브레이션 툴인데 이거 1로 맞춰주시고요. 뚜껑 떼시고 그래서 내 눈에 일자가 보이게 해서 이렇게 꼭 들어가는 느낌 나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칼리브레이션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나요? 캘리브레이션이 안 되면 진행은 되는데요. 그 데이터의 질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원래는 스캐너를 좀 구동시켜 놓은 상태에서 스캐너의 온도가 조금 올라야 캘리브레이션이 잘 되긴 하는데 지금은 일단 그냥 진행할게요. 여기서 딱 여기 애니메이션 나오는 대로만 하면 돼서 이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돌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스캐너를 올려놓고 열을 받아야 된다고요? 전원 켜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전열 모든 기기가 네. 예열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그 예열이 살짝 돼 있어야 이렇게 하기가 더 그러니까 좋죠. 전원 켜놓고 기다렸다가 하면 네. 되는 거예요? 치과에서도 이걸 쓰실 때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많이 낮잖아요. 그러면은 스캔을 찍기까지 예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서 미리 아침에 출근하시면 미리 켜놓는 게 더 좋습니다. 보통 예열하는 데는 몇 분 걸려요?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라스트까지 끝나면 이제 자동으로 캘리브레이션 잡아줄 거고요. 저 게이지 끝나서 완료됐다고 뜨면 툴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팁이 없어서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모든 스캐너 상태가 정상일 때는 초록색깔로 뜨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트리우스 사용해 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트리우스 같은 경우는 펜 타입이 아니라 여기 손잡이 건 타입이잖아요. 아니요, 펜타입. 아 3 쓰셨나요? 네. 아 이번에 나온 건 이제 건 타입으로 또 나왔는데 네. 얘도 그래갖고 지금 똑같이 나온 건데 얘는 건 타입을 탈부착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고무 패킹을 제거해 주시면 건 타입으로 돌려갖고 나사 돌려서 건 타입으로 쓰실 수도 있고 이거 제거하시면 펜 타입으로도 쓰실 수 있는데 또 얘 같은 팁 같은 경우도 상압 같은 거 스캔하실 때는 거꾸로 이렇게 잡아서 스캔하실 수도 있고요. 이 팁은 그 오토클레이브로 소독이 가능한데 약 한 150회 정도 오토클레이브 돌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원래 안 되네요. 그쵸. 근데 이거를 치과를 가보면은 무조건 오토클레이브로 돌리는 거는 정말 완벽한 FM 방법이고요. 보통은 막 알코올솜으로 닦아 쓰시는 데도 있고 다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요. 요 미러는 그 안경 닦는 천, 정전기 안 생기는 천 있잖아요. 그걸로 닦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미러에 막 물때 끼고 막 물 많이 들어가서 물때 껴 있고 막 그러면은 나중에 요 읽어드리는 상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미러는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팁은 따로 구매할 수 있나요? 팁은 저기 4개 들어있고요. 네. 요거까지 4개가 들어있고요. 네. 따로 구매를 구매도 할 수 있어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은 한 33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당? 아니요, 저 4개 한 세트예요. 네. 네. 비싸네. 그리고 지금 이거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작은 스몰 팁 이런 것도 지금 뭐 올해 안에 나올 거라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주의사항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스캐너를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국내에 쓰고 있는 스캐너들이 전부 다 빛을 사용하는 스캐너잖아요. 그래서 헤드라이트 항상 꺼주셔야 되고 뭐 렌즈 깨끗해야 되고 치아 위에 뭐 블리딩이나 아니면은 뭐
타입 같은 거 제어가 되는 게 가장 잘 되고요. 여기서 이 파란 색깔 버튼은 스캔을 시작, 정지하는 버튼이고, 얘는 저희 게임할 때 보면 조이스틱 있잖아요. 조이스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를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 체크리스트 사라질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스캔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위에 3색 선 보시면 이거 클릭하시면 옵션 볼 수 있거든요. 세팅 tab. 그럼 여기 오토매틱 백업이 있어요. 이거는 혹시라도 데이터가 날아갔거나 새 프로그램이 꺼졌을 때 자동 복구가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어서 항상 ON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어딜 가시나. 그다음에 이거 사용하실 때는 트리오스랑은 조금 다른 게, 트리오스는 몇 컷 이상 찍지 말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2,500컷 이상 찍으면 무리가 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데이터가 무거워져. 네. 그런 거랑 그런 거에 대한 제한이 많이 없어요. 물론 많이 찍으면 데이터가 무거워질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렌더링 시간이 길어지고, 그런 걸 제외하면 딱히 뭐 데이터에 문제는 없어서. 그 궁금한 건 아까 건 타입은 보통 언제 많이 쓰나요? 이거는 그냥 취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건 타입을 써봤는데 너무 불편해서 네, 저도 아예 책을 안 하고 펜 타입으로만 사용하거든요.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구가 이게 잘 안 맞아서 건 타입을 쓰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찍을 때는 항상 똑같은 게 오크로즈에서 시작해서 먼저 한 악궁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버컬이나 링걸 아무데적으로 이제 편한 쪽으로 찍어 주시면 되는데, 한번 눌러주시면 시작하고요. 이 소리가 꺼져 있네요. 이렇게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저기 가운데 네모, 초록색깔 네모 있잖아요. 여기 찍히고 있다고 돼 있는 건데, 이게 멀어지거나 잘못돼서 빨간 색깔로 나오면은 노래 소리도 멀어져가지고 이게 안 찍히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먼저 이렇게 악공 한번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버컬이나 링걸 쪽으로 편한 쪽으로 더 이어서 찍어주시면 돼요. 오크루즈를 찍혀 있으면은 왼쪽에서 시작하는 거죠, 오른쪽에서 시작하는 얘가 다 읽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거는 마음대로 시작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화살표들은 지금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알려주는 건데, 화살표 방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캐너 팁을 화살표 방향으로 했을 때 좀 더 잘 찍힌다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좀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똑같이 세팅해서 스마트 에어라고 있어요. 이거 체크 해제해 주시면은 저것도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 여기서 시작하실 때 오크루즈를 찍혀 있으니까 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위 해주시면 되는데, 정말 트리오스랑 모든 스캐너들이 비슷한 게, 선생님들이 원래 치과에서는 인프를 뜨시잖아요. 인프에서 재현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재현이 안 돼도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재현 안 돼도 되는 부분은 여기서도 잘 안 나와도 되고, 재현돼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여기서도 잘 나와야 되는 건데, 다만 교합을 볼 때 사람의 치아의 교합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모델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모델처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교합을 잡을 때 버컬 데이터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인프레션 뜰 때 필요 없는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버컬은 그래도 잘 나올 수 있게 찍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바깥쪽, 뺨쪽. 절단 쪽 찍으실 때는, 이 엣지 찍으실 때는 오크루저는 좀 특징이 있는데 엣지는 특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뭐 설치기나 아니면은 순축 같이 45도 정도를 같이 물어서 엣지랑 같이 찍을 수 있게 해줘야 제일 잘 찍혀요. 그리고 이렇게 방금 손 찍혔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한번 찍어주면은 다 없어지고, 필터링이 자동으로 걸려 있어서 정지를 하면은 어느 정도 필터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우스 보시면 휠로 확대 축소하실 수 있고요. 두 개를 다 잡으면 이동할 수 있고요.
왼쪽만 오른쪽만 움직이면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이스틱 기능이 있다고. 선생님들이 찍으실 때 보통 혼자 찍으시니까 마우스까지 조작하시기가 힘드셔가지고 이거를 길게 눌러주시면 모드가 바뀌어요. 그럼 지금 로테이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걸로 조이스틱처럼 회전이 가능하고요. 뭐를 길게 누르면요? 얘를요. 네. 얘를 짧게 한번 눌러주면 이제 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또 짧게 한번 눌러주면 확대 축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스캔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능에 조이스틱 기능에 익숙해지시면은 아예 마우스를 건들 필요가 없다고 해서 마우스리스 기능으로 나온 그런 기능이에요. 똑같이 들어올 때랑 똑같이 길게 눌러주시면 나갈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또 좌측을 한번 눌러주시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티칭이라고 말 그대로 저희가 만약에 여기를 찍고 스캔을 멈췄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이쪽으로 빠져요. 그리고 여기를 또 찍고 멈추면은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 빠져서 여기 전치부를 제외한 구치부만 데이터가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전치부를 쫙 찍었을 때 이 모든 데이터가 한 번에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기로는 이건 항상 끄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이거를 이어붙은 데이터가 아니라 애초에 컴퓨터가 이어준 데이터여서 기공물을 만들 때는 오차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간혹 문의가 좀 들어오는 게 해외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쓰시다가 실수로 막 그냥 온 눌러주시면은 데이터 찍어놓으면 다 일로 빠지고 이러니까 데이터가 사라지니까 당황하시거든요 많이. 그래서 이건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옆에 거 같은 기능은 좀 크라운 같은 거 메탈이 좀 잘 찍힐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 트리우스랑 이런 걸 썼을 때 한 70% 정도는 이게 더 메탈이 잘 찍힌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30% 정도는 트리우스가 더 잘 찍힌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게 조금 더 잘 찍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로 찍을 수 없는 보철 같은 게 있잖아요. 하이팔리싱 된 거 같은 거 그런 건 저기 그 스프레이를 갖고 왔는데 이건 따로 구매를 해주시는 스프레이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흔들어서 뿌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거든요. 요거는 물량치하면 금방 사라지고 맛도 그냥 치약 맛이어가지고 부담 없이 뿌리셔도 되는데 다만 이런 거를 도포하실 때는 이 스프레이 자체에 두께가 생겨버리면은 보철물 또 갭이 생겨가지고 얇게 그냥 스캔만 가능할 정도로 그냥 샌드 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바르는 것도 혹시 뭐 있다고 그러던데 이게 바르는 것도 있는데 바르는 건 조금 더 비쌀 거예요. 이거보다 가격은 좀 더 많이 나가는데 그게 편하긴 더 편해요. 왜냐면 여성분들 매니큐어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싹싹 바르면 되거든요. 저게 스프레이 기술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스프레이는 얇게 도포해야 돼요.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좀 얇게 약간 스캔이 될 정도만 찍혀야 돼요. 이게 한 곳에 오래 뿌려서 이런 식으로 두께가 생겨버리면은 그 크라운을 만약에 부착한다고 했을 때 접착체가 들어가는 공간이 따로 있을 거 하잖아요. 그럼 그 공간에 그만큼의 갭이 더 생겨서 나중에 보철물이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뿌려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스마트 스티칭은 네. 보통 언제 써요? 그 기능 자체를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저는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기능을 사실 저게 이제 스캔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 스캔을 좀 편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기능인데 사실 저 기능 자체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가 있는 과정에서 또 미세한 오차를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쓰실 줄 안다고 하면은 아예 추천을 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거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필터링 기능이에요. 아까 제 손가락 찍혔던 거 사라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필터가 걸려 있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다
다 안내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찍었던 거는 치은이 이 정도의 치은을 삭제해 준다는 거예요. 필터링을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필터는 이 필터보다 조금 더 많이 치은을 삭제해주고 마지막 필터는 치은을 거의 삭제해서 치아만 나올 수 있게 찍어주는 거고요. 첫 번째 거는 필터링을 아예 없애서 모델 같은 거 찍을 때 좀 잘 찍힐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필터링 기능이에요. 그래갖고 선생님들이 찍으실 때 이게 이제 빛으로 하다 보니까 미러 리트랙션 하다 보면은 리트랙션이 좀 빛 반사 때문에 잘 안 찍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보리 색깔 글러브 말고 파란 색깔, 빨간 색깔, 뭐 보라 색깔, 초록 색깔 이런 식으로 글러브 색상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런 식의 글러브를 사용을 하시면은 여기다가 색깔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이 스캐너로 찍어서요. 이런 식으로 안 나오게끔. 네. 이런 식으로 색상을 입력을 해버리면 다음에 얘가 그 동일한 색깔의 글러브를 이렇게 리프렉션 하시면서 찍었을 때 그 색깔 자체를 필터링해서 걸러버려요. 손가락에 아예 안 찍히게 해주는 거죠. 이 색상은 총 3개까지 등록하실 수 있어가지고 또 매번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한 번 등록해 주시면 계속 있는 건데 제가 방금 취소를 해놨어요. 근데 요거를 보시면은 요 기능들은 제가 설명드린 기능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사용하시는 건 그냥 정석의 방법이고요. 그 위에 응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면 응용을 막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치과를 가보니까 파란 색깔 글러브에다가 코트를 넣어가지고 아예 묶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는 그거에다 코트를 넣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그 글러브를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코팅이 찍히지가 않는 거죠. 글러브에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최적화 버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의 데이터처럼 보이지만 아시겠지만 확대를 해보면 한 장 한 장 한 장이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정말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지금은 그냥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고 나중에 이제 렌더링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하나의 데이터로 묶어주는 건데 그 과정 중간에 이거를 조금 정리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좀 그래서 최적화를 한번 눌러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데이터가 조금 더 깔끔한 데이터를 얻으실 수도 있고 뭐 바쁘시다가 하면 이 과정을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이거를 치과에서 그냥 찍어서 보내면 네. 우리가 이렇게 최적화를 할 수 있어요? 치과에서 찍어서 보내면요? 예. 저희가 치과에서 찍어서 보내준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네. 베트남 치과에서 찍으면 우리가 이제 그걸 작업을 해줄 거예요. 네네. 베트남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좀 떨어지는 데이터를 보냈을 때 네. 우리 사무실에서 최적화를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제가 그 기공 랩 계정을 들어가 보질 않아서 이 버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이거는 치과 의사가 보는 화면인 네, 거예요? 이거는 치과 의사 계정입니다. 일단 이따가 저쪽에다 기공 랩도 깔아갖고 한번 설명 다시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저장만 해놓으면 우리가 그 치과 의사 계정 알고 있으면 들어가서 하면 되겠네요? 그러셔도 무방하죠. 네. 치과 의사 계정을 알고 계시다 그러면은 예. 기공 계정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 왜냐면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군데서 로그인이 가능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치과에서 그냥 떴다고 하시면은 네. 그냥 기공 계정 치과 의사 계정으로 들어가셔서 그 데이터를 예. 빼내시면 되는 거라서 예. 별로 그렇게 음, 제약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능들 좀 설명드릴게 여기서 만약에 요 치아 6번 치아를 프랩 치아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를 계속 찍었을 때 프랩 치아에 뭐 마진 같은 게 잘 안 나와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나머지 데이터는 다 잘 나왔는데 그럼 안 나온 곳을 찍기 위해서 잘 나온 데이터를 계속 찍다 보면은 잘 나온 곳에 데이터 중첩이 오히려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역을 잠가주는 기능인데 이거를 누르시고 동그라미 선택하셔서 이런 식으로 영역을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택된 영역에 대해서는 요 스캐너가 왔다 갔다 해도 데이터 취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안 나오는 곳이 있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될 때 데이터 중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영역 선택을 하셔서 안 나오게 설정을 해주시고 다 찍고 나시면 여기 올 마이너스 버튼 하셔가지고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똑같이 여기가 또 프랩치아라고 가정하고
잘 나와야 되는 부분은 항상 여기잖아요. 인접이랑 브랩치아랑.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아마 뜨시게 된다면 싱글이라 그러면 하프로 뜨시겠죠. 하프로 뜨시면 하프로 뜨셔도 상하하 교합을 뜨시고 렌더링 과정을 거치면 그 내가 완성된 데이터를 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환자분을 체어해서 기다리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솔직히 좀 너무 길어져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불안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시면 그 다음 기능이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거를 눌러주시고 또 똑같이 동그라미 선택하셔서 이런 식으로 0을 선택해 주시면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 눌러주시면 렌더링 되는 시간보다 훨씬 짧아요. 왜냐면 일부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결과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리셔서 뭐 빵꾸가 있나 없나 아니면 뭐 필요한 부분이 잘 나왔나 체크해 주시면은 이 정도 시간은 솔직히 이제 환자분 체어 타임에서 그냥 뭐 물량치 한번 할 정도밖에 안 되니까 환자분 보내지 마시고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 환자를 보내시면 리콜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잘라내기 기능이거든요. 들어가시면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이런 식으로 영역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삭제가 돼요. 근데 요거는 요 첫 번째 잘라내기는 내가 선택한 영역의 모든 데이터가 삭제가 돼요. 그리고 요 안에서는 언더도 할 수 있고 리더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요 지금 파란불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이 기능을 나가지는 건데 잘라내기 기능을 사용하시다가 이 잘라내기 기능을 나가시게 되시면 더 이상 언더랑 리더는 할 수 없어요. 다시 찍어야 돼요. 그건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잘라내기는 붓으로 잘라내는 건데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활용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 지금 뒤집힌 데이터 있잖아요. 요거를 뭐 협착 점막에 찍혀서 찍힌 노이즈라고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노이즈 트리밍 기능을 ON을 해주시면 지웠을 때 잘 나온 데이터는 안 지워지고 뒤집힌 데이터만 지워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뒤집힌 게 어떤 거예요? 뒤집힌 게 지금 이게 원래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네. 이 안쪽은 데이터의 뒷면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협측 점막에 찍혔으면 여기 뒤집힌 데이터가 노이즈로 나올 거예요. 아니면은 뭐 혀가 크신 분들 혀도 많이 찍히니까 네. 혀도 여기에 뒤집힌 데이터로 나올 거예요. 이랬을 때 이걸 지워서 보통 기공소에 보내줘야 기공소 작업이 편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게 지우기가 좀 힘드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지우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이 노이즈 기능 사용하셔가지고 그냥 통째로 지워주시면 얘는 아까 처음 거랑은 다르게 뒤집힌 데이터만 지워져서 좀 데이터를 정리하시기가 편하시다는 거죠. 이거를 네. 스캔 다 뜨고 나서 네. 저장된 상태에서 이런 기능을 쓸 수 있어요? 스캔 뜨시고 가시고 저장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잘라내기는 좀 제한적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네. 거기서 이제 치과 의사가 베트남에서 한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네. 여기서 열어볼 테니까 네. 우리가 이런 기능들을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보통 이거는 치과에서 작업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다시 오프를 해주시면 이번에는 뒤집힌 데이터는 안 지워지고 정상적인 데이터만 지워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붓으로 삭제하는 거는 내가 눈으로 보이는 면만 지우는 거기 때문에 아까처럼 뒤에 데이터가 안 날아가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덩어리로 삭제하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떨어진 데이터가 잘못 찍혀 있다고 했을 때 마지막 기능을 사용하시면 더블 클릭해 주시면 사라질 겁니다. 잘라내기 기능을 이렇게 맞춰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나가시면 더 이상 언더랑 리더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얘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로 수신하는 게 아니라 얘가 주파수로 수신을 해요. 그래갖고 뭐 베트남 치과의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꼭 천장에 있는 곳이어야 돼요. 천장이 없으면 주파수가 튀어서 연결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천장에 있는 곳이어야 하고 처음 연결하실 때는 여기서 이제 뭐 게이지가 뜰 거라서 이런 식으로 대고 해주시면 연결될 거고요.
스캔을 뜨실 때도 이 허브가 있으면 저게 이제 허브 거치대거든요. 설치 자체는 간단한데 그렇게 안정적이진 못해서 이런 식으로 컴퓨터 위에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이 컴퓨터랑 스캐너랑 이 허브랑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한 5m까지 가능합니다. 네. 5m까지 가능한데 반경 5m 안에 세 개가 다 있으면 되겠네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사람이 껴있다거나 네. 그러면 좀 통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가장 통신이 잘 되는 거리는 5m라는 게 여기서 제가 스캐너랑 허브를 마주본 상태에서 5m 정도까지는 정말 가능한데 아, 스캐너랑 허브랑 너무 대화선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아. 5m가 그게 점점 줄어들 수 있어요. 여기서 요걸 정면으로 보고 요거랑 네. 마주 보고 있는 게 네. 제일 잘 돼요? 네. 그래갖고 막 요즘에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러링에서도 쓰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래갖고 여기 무선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무선 제품이고 트리오스 4도 이제 무선 제품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모니터를 미러링으로 다른 모니터 하나 더 하셔갖고 세워놓고 그러니까 체어 2개에서 요 1개를 쓰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막 활용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럴 때 주의하실 게 체어의 간격이 너무 넓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대각선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스캔 뜰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줄어들어서 스캔이 끊긴다거나 그럴 수가 있어가지고 보통은 한 PC에서 1개로 한 체어로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긴 합니다. 근데 이제 원장님들은 구매하실 때 이제 무선 제품이니까 이거 한 대만 있으면 온 체어를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컴플레인도 좀 자주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그거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 이거를 길게 파란 색깔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상악, 하악, 교합으로 칠해져 있는데 뭐 바쁘실 때 치과에서 뜨시다 보면 뭐 상악도 뜰 수도 있고 하악도 뜰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 버튼이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스와핑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래서 상악이랑 하악을 데이터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제가 찍어놓은 상악 데이터가 하악으로 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바꿀 수가 있어서 그거는 뭐 순서를 지켜주시면 좋겠지만 뭐 못 지키셔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리모컨 컨트롤 모드에서도 여기서도 똑같이 찍으시다가 파란 색깔 버튼 길게 눌러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게이지 나와 있는데 이게 배터리 게이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유선이라 상관이 없는데 이거 끼시면은 배터리 게이지 몇 프로 남았다 계속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도 점점 점 3개 있거든요. 여기가 배터리 게이지예요. 그리고 트리우스도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찍다 보면은 여기 안에서 지금 팬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람이 되게 약하게 나와요. 그래갖고 환자분 구강에다가 계속 스캐너를 찍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침 같은 거를 말려주는 건데 너무 길게 찍으면 환자분 구강이 너무 드라이해질 수 있어서 그것도 한번 신경 써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찍으면 학도 뭐 스캔 전략은 똑같습니다. 가오 크로즐에서 시작하셔가지고 넘어오시면 되고요. 뭐 전체적으로 앞곡만 한번 만들어 주시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뜨시냐는 뭐 뜨시는 분 마음이라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지하면서 지금 스캔하시잖아요. 네. 근데 실제 구강에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네. 네, 뭐 실제 구강에서는 엄지손가락이 아니라 이렇게 손바닥 이쯤이 되겠죠. 왜냐면은 이걸로 리트랙션을 하실 거잖아요. 뭐 기구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 손으로 리트랙션 하는 게 가장 편하시거든요. 같이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환자분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손으로만 지지를 해야죠.
이렇게 중간에 초점이 이렇게 나갔으면은 다시 시작하실 때는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보다 여기 오크로절에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인식이 빨라요. 그럼 기존에 했던 거 중첩되는 거는 없고요. 그렇게 했을 때 중첩될 수도 있죠. 중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중첩이 된다고 하시면은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손이 찍혔잖아요. 지금 자동으로 필터가 됐는데 중첩이 된다고 하시면은 그 부분을 다시 찍으시면은 다시 재정렬이 돼요. 근데 저희가 권장드리는 건 중첩된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는 재정렬보다는 아예 중첩된 부분을 삭제해 주시고 새로 찍는 게 데이터가 가장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으로 교합으로 넘어가시면요. 이제 교합 데이터를 쓰실 때는 환자분을 앉혀놓고 뜨시는 게 가장 데이터가 정확하고요. 뭐 눕혀서 뜨셔도 상관은 없는데 더 정확한 데이터를 원하신다면 앉혀서 뜨시는 게 좋고, 환자분 구간 벌리신 상태에서 팁 자체를 집어넣고 팁 자체로 그냥 리트렉션 해주신 다음에 구간 받고 찍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그냥 아래 위로 하나 더 훑어주시면 되는데, 이 편측인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뜨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투락인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방향이 있어요. 교합의 방향이 있는데 이것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갖고 뜨실 때 여기서 6번쯤에서 시작하신다고 하면 상하하 총 8개 정도는 나오게 찍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지금 띵동하고 초록색깔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데이터가 붙었다는 건데, 그래도 상하합 8개 정도는 찍힐 수 있게 4개씩 찍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가끔 환자분 교합이 너무 안 좋거나 데이터가 불안정하면은 초록 색깔이 이렇게 띵동하고 붙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여기 보시면 수동 교합 버튼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뭐 회색이나 연두색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 이걸 들어가 주시면 환자분 악궁을 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다 띄우는 거죠. 그러면은 총 뭐 상합 하나에 상합합 각각 3개씩 점을 찍을 수가 있는데 임의로 찍어주시면 돼요. 1개 찍으셔도 되고 3개 찍어주셔도 되는데 가장 특징적인 부분에 그냥 찍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고 똑같이 찍어주시면 데이터가 붙을 거예요. 뭐 합도 이런 식으로 2개만 찍으셔도 되고 1개만 찍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띵동하고 다시 붙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띵동하고 한 번에 붙지 않을 때 환자분이 계속 뜨고 있으면 환자분도 힘들어하시고 뜨는 사람도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럴 땐 차라리 수동 교합으로 맞추면 훨씬 더 빨리 교합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합을 확인할 때 이렇게 위에서 보셨으면은 수동 교합으로 할 때 이 네. 데이터가 안 나와서 수동 교합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잖아요. 네. 이게 붙은 상태가 아닌 떨어져 있는 상태나 아니면 아예 안 되는 상태. 붙은 뭐 이렇게 교합 자체는 붙어 있는데 붙어 있어. 얘가 찍었을 때 네. 이게 색깔이 매칭이 안 돼가지고 상합 매칭이 안 돼서, 매칭이 안 되면 얘가 색깔이 회색깔 아니면 연두 색깔로 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연두색으로 뜨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붙었는데 약간 벌리고 찍으면 좀 이거 치고 이렇게. 이렇게 찍었을 때 보시면 오차가 이미 떨어져 있잖아요. 구강 자체가. 네네. 그럼 여기 교합도 보시면 이 교합도 안 맞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걸로 보면 붙는데 여긴 떨어져 있잖아요. 네. 원래는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네. 요걸 이런 것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수동으로 어떻게 맞출 수 있나요? 이 상태에서는 수동이 아니라 얘를 다시 붙게 맞춰서 다시 찍어주셔야죠. 찍으신 다음에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가끔씩 그 교합이 오버 교합되어서 치아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환자분 다시 떠주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 이제 환자분 구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았을 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교합 체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 교합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애초에 환자분 구강에 스캔을 뜰 때 좀 힘든 교합이 좀 난해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교합지를 한번 물려놓고 찍으시는 게 좋거든요. 교합지를 한번 물려서 교합점을 찍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 보여주는 컴퓨터가 보여주는 교합점이랑 환자분 구강에 찍혀 있는 교합점이랑 비교를 해서 체크를 해 보시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환자분 구강을 벌릴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점 찍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교합점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모델이라 교합점이 많지가 않은데 환자분 구강 같은 경우에는 교합점이 많을 거잖아요. 초록 색깔이 정상 범위고 빨간색으로 올라갈수록 교합력이 엄청 세진다는 건데, 환자분 구강에 애초에 교합지를 물려서 찍게 되면은 교합지로 찍은 교합점들이 나와 있을 거고, 이렇게 초록 색깔로 컴퓨터가 보여주는 교합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교합점들을 비교해서 교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시면 되고, 여기서 마지막으로는 이 컴플리트 눌러주시면 정리가 되는데요. 그 전에 일단 몇 가지 기능을 더 보여드리면, 지금은 이게 제가 모델 색깔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색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이 색깔로 색깔이 변경이 가능하고, 다음은 이건데 이게 실러드 맵이라는 기능이거든요. 초록 색깔은 데이터가 잘 나왔다, 구멍이 뚫린 데는 당연히 안 나온 거고, 빨간 색깔은 데이터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맵으로 사용을 해주시면은 어디가 부족한지가 좀 극명하게 나와서 보기 좀 편하시고요. 색깔이 좀 부담스럽다 싶으시면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원래 색깔의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이걸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 뭐 스프레이 뿌리고 그러면 네, 그게 저렇게 파란색으로 표현되진 않아요? 그것도 보시면 여기 하얀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하얀색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네, 여기 뿌려놨던 것들이. 파란색은 부족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을 찍는다고 했을 때 제가 여기서 스캐너를 움직이면 데이터도 같이 움직일 거예요. 내가 찍어야 되는 곳은 여기인데 데이터가 같이 움직이니까 좀 이게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한쪽만 찍을 때는. 그래서 고를 때는 이렇게 구멍 난 곳을 데이터를 맞춰주시고, 여기 보시면 카메라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눌러주시면 카메라가 이 상태로 고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찍으면 저렇게 빛으로 어디를 찍고 있는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카메라는 가만히 있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찍을 때 이걸로 찍으시면 좀 화면이 움직이지가 않아서 이게 채워지고 있는지 안 채워지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뜨실 수 있게 나온 기능입니다. 풀러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움직이고요. 그 버튼이 어느 거예요? 순서는? 이 버튼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게이지 바 같은 거 하나 있는데, 요거는 스캔 심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빛의 깊이를 조절해 주는 건데, 18.5는 기본 세팅 값이고요. 항상 18.5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가끔 환자분 구강이 너무 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잘 안 찍힐 수가 있어서 구강이 너무 깊어서 안 찍힌다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빛의 깊이를 올려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 찍으셨으면 다시 18.5로 맞춰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올리면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나왔을 때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이게 환자분 한번 올려서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눈으로 보이는 게 없을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파란 색깔 빛 있잖아요. 네. 이 빛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안 찍히는 부분까지. 이 옆에 라이브 뷰 보시면은 지금 파란 색깔로 자글자글한 부분 보이시나요? 네. 저 부분들은 지금 빛이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원래 색깔대로 나와 있는 부분은 빛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저렇게 파란 색깔 자글자글한 부분은 치아에 붙어 있는 거요? 치아에 파란 자글자글한 부분이요? 요거요. 아, 그쪽이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언더컷이랑 여기도 언더컷이고 깊은 곳이 안 찍히고 있잖아요. 저런 것들이 이걸 내가 돌렸을 때 빛이 들어가면 또 자글자글한 부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빛이 이렇게 보시면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저기서 표현되는 저 파란색 자글자글한 부분은 빛이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환자분 뭐 잇몸이 너무 내려앉았거나 그러면은 잇몸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경우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이걸 찍었을 때 언더컷이 깊다 보니까 잘 안 찍히는 경우가 생겨서 빛의 깊이를 조금 더 빛이 몇 가지만 들어갈 걸 몇 가지 들어갈 수 있게 조정을 해주시는 거죠. 안 찍힌 부분 머징 되나요? 네. 자동으로 머징이 되나요? 안 찍힌 부분을 자동으로 채워줄 수 있는 걸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되긴 되는데 보철물을 만드신다 그러면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지금 안 찍힌 게 되게 많아서. 이건 제가 그냥 빨리 보여드리려고 그런 건데 찍는 거는 그냥 안 찍힌 부분은 그냥 찍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조금 뭐 엠브레저 조금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아니면 뭐 스트리핑해서 네. 시간 삭제돼서 공간이 약간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찍어주시면 뭐 따로 뭐 찍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다 나와요. 이렇게 해서 계속 추가 스캔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게 또 프랩샤로 가져가 하면 여기 말고 나머지는 좀 구멍을 뚫려도 상관없는 부분들이잖아요. 저희는 교정이라서 그렇죠. 그냥 전체를 찍고 그러면 다 잘 찍어주셔야죠. 네. 이렇게 찍어주셔야 되고, 만약 여기서 컴플리트를 누르면 완료가 돼요. 완료가 되는데, 완료 옵션이 3개가 있어요. 그래갖고, 보철물을 만드실 때는 요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제가 찍은 것도 여기 구멍이 뚫려 있고요. 이 데이터 그대로 렌더링을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자잘한 구멍들을 컴퓨터가 알아서 메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구멍 뚫린 부분들이 있는 거를 이걸로 마무리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컴퓨터가 다 메워서 나와요.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프린터로 모델을 뽑을 수 있도록 베이스를 만들어 주는 건데, 사실 이 기능으로 하시면은 여기서 보이는 데이터가 최하단 데이터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모델이 이쁘지가 않아요. 최하단 데이터를 끈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보시면 여기가 최하단이잖아요. 네. 여기도 최하단이고요. 네. 그럼 이 데이터를 그냥 뭐 늘리다시피 이렇게 늘려가지고 네. 모델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봤을 때 데이터의 색이 이렇게 늘어진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요. 실장님 뭐 장치 만드는데 상관은 없잖아요. 근데 어차피 잘라야 돼서 네. 그걸로 한번 출력하는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왜냐면 그걸 하면 작업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 그러면은 이거 말고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트리오스 같은 경우는 그런 뭐 모듈 같은 걸 다 사야 되잖아요. 얘는 그런 어플 같은 게 다 공짜로 나오는데 앱박스 들어가시면 네. 사용하실 수 있는 어플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화면 뭐 좀 잠깐 찍을게요. 네, 덴트 앱이랑 연동하는 것도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월서 시뮬레이션인데 교정을 했을 때 이 치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정을 했을 때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항상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정이 필요한 건데, 요거는 그냥 시뮬레이션으로 내가 교정을 했을 때 어떻게 움직인다를 원래 치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 거라서. 이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 기능 괜찮은지. 잠시만요. 요거를 깔아서 보여드려야 되는데.